들리시나요? 네. 저는 오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는 주제에 대한 튜토리얼 느낌의 발표를 준비했고, 작년 정도에 세미나 발표에서 그래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딥러닝 쪽에 집중돼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의 정리부터 하자면,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구조로, 노드는 어떤 오브젝트나 엔티티 같은 것의 집단, 그리고 엣지는 그들 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G는 V,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V는 이제 노드의 집합, B는 엣지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보통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형태로 제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할 때 이 쉐이프는 n 곱하기 n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뭐 분자 구조나 유전자나 지식 그래프 이런 것들부터 이제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이제 ICLR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요 논문의 키워드를 통계낸 것인데, 이제 GNN이 떠오르는 분야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태스크에 써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먼저 모델 아웃풋에 따라서 세 가지 레벨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프 레벨은 전체 그래프 레벨에서 분류 또는 예측 문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래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 왼쪽처럼 주로 분자 구조 같은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의 그래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분자인지 이런 걸 분류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진에서는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 중에서 링 구조를 갖는 두 개의 그래프를 찾는 태스크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드 레벨은 이제 한 그래프에 속하는 각 노드에 대한 예측으로 노드 분류 또는 노드 클러스터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엣지 레벨은 엣지에 대한 예측인데 두 노드 사이에 엣지가 있냐 없냐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종류의 엣지 라벨을 판단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프를 왜 다른 일반적인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나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들과 달리 다르게 다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기존의 많이 발전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론에 적용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프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서 이미지, 오디오, 텍스트 등처럼 이제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픽스드 폼을 가지지 않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이제 이 두 개는 눈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완전 다르게 생겼지만 아까 말했던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똑같은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 간에서 정해진 순서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이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처럼 시각화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부분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은 인풋으로 이제 그리드 형태의 어레이를 처리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데이터를 이러한 모델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에 맞게 변형된 구조의 딥러닝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연구되는 분야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고, 이것은 기존의 DNN 인공신경망을 이제 그래프 데이터에 맞게 적용시킨 것으로 아까 설명했던 노드 레벨, 엣지 레벨,
그래프 레벨에서의 예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GNN의 아이디어는 각 노드는 그것의 이웃 노드와의 연결 관계로부터 정의된다라는 것을 그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GNN에 있는 목적 자체는 그 각 노드들의 노드 임베딩 값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이걸 결정할 때 그 노드의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노드의 임베딩을 학습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처럼 어떤 그래프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몇 개의 이제 쌓여 있는 그 GNN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으로 이제 노드 또는 엣지 또는 그래프 임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 값을 사용해서 어떤 레벨에 맞게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고 그것에 따라서 로스 펑션을 계산하고 이 학습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임베딩 값이 최적화되는 과정입니다. 최적화되면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GNN에서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먼저 모든 노드들은 각자의 피처 벡터, 이니셜 피처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 V에 대해서 XV를 피처 벡터라고 명명하면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노드 임베딩을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할 때 학습은 이제 K개의 그 신경망 레이어를 거치면서 각 노드의 히든 스테이트 HV를 학습 업데이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드 V의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피처 벡터로 사용을 해서 이니셜라이즈하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거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때 노드 V의 모든 이웃들의 스테이트를 본인의 이웃들의 스테이트를 에버리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전 레이어의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반영해가지고 이 렐로와 같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시켜서 이제 본인의 현재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개의 레이어에서 그 이웃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한 후에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값이 이 노드 V의 임베딩 값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나타낼 수 있고, 인풋 그래프에서 이제 타겟 A의 노드를 임베딩을 얻고자 할 때 그 뉴럴 네트워크 블랙박스 모델을 통해서 A뿐만 아니라 A와 직접 연결된 이웃인 BCD뿐만 아니라 이제 BCD와 연결된 조금 멀리 떨어진 E와 F의 정보까지 전달을 쭉쭉 받아서 학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말고도 그 전반적인 GNN 트레이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인풋으로 마찬가지로 그래프 데이터와 뭐 노드 피처 라벨 그리고 이니셜 모델 파라미터 이런 모델 정보가 들어갔을 때 일반적인 딥러닝과 마찬가지로 포워드랑 백워드 이렇게 나누어서 학습이 수행되고, 포워드에서는 이 레이어 와이즈하게, 그리고 각 레이어에서는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그 노드들이 연결된 이웃 노드들의 피처를 이 4번, 5번 줄이 에그리게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 파라미터릭 펑션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을 이제 새로운 본인의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으로 산출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음 레이어에서 사용되면서 이 과정이 이터레이티브하게 마지막 레이어까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식보다는 이제 조금 하이 레벨에서 설명을 하면, 각 레이어에서 노드는 이제 이웃으로부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모아서 받아오고 거기에 펑션을 적용해서 자기의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DNN에서는 이렇게 본인 이웃의 정보를 겟어하는 과정이 없이 각자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자신한테 파라미터릭 펑션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GNN에서는 이 겟어하는 디펜던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다 거쳐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나온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최종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고, 이게 이제
따른 예측 문제에 적용이 돼서 로스 펑션으로 밸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워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로스 밸류를 가지고 프로파게이션이 수행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까지 돌아가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또 마찬가지로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그 파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이웃 노드들까지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몇 단계를 거쳐서 연결된 이웃까지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용어로 벌텍스 디펜던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 간에 디펜던시가 있다. 그래서 이제 GNN의 카테고리를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특징을 위주로 설명을 하면 먼저 세 가지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컨볼루셔널, 그리고 오토인커더 기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그 GNN 연구의 제일 시초라고 볼 수 있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리커런트 그 모델을 사용해서 노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에서 설명한 것과 유사하게 모델이 수렴할 때까지 그 이웃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노드의 스테이트를 리커런트하게 업데이트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에 GNN에서 제일 처음으로 제안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미지에서 제일 흔하게 사용되는 CNN 모델과 동일한 아이디어로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미지에서 컨볼루션과 그래프에서 컨볼루션의 비교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일정 크기만큼의 패치를 사용해서 주변 정보를 그 어그리게이션해서 중앙의 정보에 반영한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리커런트와 다르게 서로 다른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 여러 겹을 쌓아서 하이 레벨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다른 뉴럴 네트워크와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어서 이피션시가 높고 플렉시서빌리티 그리고 제너럴리티가 좋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래프 오토인코더인데 이것 또한 이미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오토인코더 모델을 그래프에 그대로 적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선 모델과 달리 비지도 학습 방식이며 인코더와 디코더의 그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코더가 노드 또는 그래프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여기 Z로 컴프레스하고 그리고 이 표현을 다시 디코더가 그래프 데이터로 리컨스트럭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제너레이션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로스 펑션으로는 이제 이 실제 오리지널 인풋 그래프랑 그 리컨스트럭트 된 그래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스 펑션이 학습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그 GNN 방법의 분류를 살펴봤고 이제 디스트리뷰티드한 관점에서 보면 당연하게도 그 데이터의 사이즈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병렬 처리 또는 분산 처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 그 트레이닝 샘플 데이터를 여러 개의 그 디스조인트한 서브셋으로 그 파티셔닝을 시켜서 즉 여기서 데이터 파랄렐리즘을 통해서 분산 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GNN에서는 이 방법을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데이터 간의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프에서의 노드 간의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벌텍스 디펜던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노드에서 직접 연결된 이웃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싱글 머신에서 그래프를 학습할 때에는 이제 전체 그래프나 모델 파라미터를 로컬에서 다 접근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하지만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래프를 파티셔닝을 해서 그 다수의 워커들한테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이때 그럼 이 디펜던시가 리모트
하게 떨어져서 여기서 그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디스트리뷰티드 GNN을 위해서 가장 큰 챌린지는 이 벌텍스 디펜던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핸들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GNN의 활용으로 그래프 분야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그래프 형식으로 모델링하고 그거를 GNN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이나 NLP 그리고 교통량 예측, 그리고 추천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GNN의 퓨처 디렉션으로 이제 최근에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먼저 모델 뎁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높은 성능은 모델이 크고 깊어질수록 성능이 향상된다는 그 관념이 있는데 그게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지 그 GNN 레이어를 계속 깊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전략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케일러빌리티 트레이드 오프인데 그 그래프 사이즈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모델의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고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의 샘플링이나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그래프에 내재하는 그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와 이 그래프의 정보를 보존하는 인터그리티 간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헤테로지니어티로 대부분 실제 세계에서 그 그래프는 로드와 엣지의 타입이 매우 다양한 2개 이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나믹한 것인데 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 세계의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엣지가 매우 시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거나 생기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시간의 특성에 따라서 변하는 그래프를 다루기 위한 또 방법론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작년 CVPR에서 이제 GNN 학습을 위한 파이토치 라이브러리인 파이G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소개하는 튜토리얼이 있었는데 이제 GNN 모델을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API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그 엔비디아 GPU의 GNN 모델을 구축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GNN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고 연구되지 않은 분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는 어떤 분야의 문제이든 이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 분야에 이제 GNN을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한 논문이랑 기술 그 테크 블로그들이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GRL에 대한 아주 인사이트풀한 튜토리얼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첫 페이지나 앞에 일부 페이지들은 학위 논문에서 이 GRL의 어떤 그 GNN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 그대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이 GRL은 앞으로 좀 더 주력
분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깐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펀더멘털하게 알아야 될 그런 대표적인 그 데이터 유형 그리고 어떤 딥러닝 모델의 하나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잘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연구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또는 어떻게 이쪽 연구를 참여해 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요. 뭐 당연하게도 지금 여기 잘 설명이 돼 있듯이 지금 뭐 통계적으로도 잘 보여지고 있고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첫 번째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못 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죠. 모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의미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 그다음 단계는 데이터들이 많아진 상태에서 데이터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려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미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사실 그래프 데이터라는 게 역시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던 분야인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는 거는 또 다른 측면의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AI 모델도 70-80 년대에 이미 만들어졌는데 GPU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듯이 데이터가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대용량으로 생겨나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까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기반들은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여전히 잘 보면 이 데이터가 라지 스케일이 됐을 때 분산 환경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될까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자체도 잘 존재하지가 않고 실제로 그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 보면 그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히 파티셔닝 했을 때 관계를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 분야는 앞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 이제 이렇게 내용 쭉 보면서 랜덤워크 기반의 방법이 GRL에서 한 가지 하나의 어 큰 축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GNN 기반의 방법들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근데 그 랜덤워크 기반은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점점 소멸돼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지 또는 랜덤워크 기반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로컬 패턴을 그러니까 그래프가 점점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 로컬 패턴에 대해서 잘 어떤 특징을 뽑아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이 있는 구조니까 그 방식대로만 발전해 나갔을 때는 이제 글로벌하게 패턴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랜덤워크와 GNN을 뭐 결합한다든가 또 랜덤워크를 어떤 GNN 방식으로 그러니까 랜덤워크에서의 추출된 피처를 GNN 방식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하이브리드한 어프로치는 랜덤워크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완전히 배제하고 GNN 쪽으로만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측면도 보이는데 혹시 그쪽은 어떤가요?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요. 하이브리드한 방법이 개발이 되었는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음. 충분히 개발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사실은 좀 그 우리가 하이 레벨에서 보면은 각각의 특징이 그러니까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 레벨을 할 때 서브 그래프로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2 레벨을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아이디어 개발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전체를 쫙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제 랜덤워크 기반의 방법을 뭐 로컬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 그런 어프로치를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아웃풋을 내는
뭐 해볼 만한 어프로치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학생들 질문 있나요?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민선인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네. 학습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백프로페게이션 과정이 노드로 계속 전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흔히 발생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음, 그게 이제 그런 문제는 마찬가지로 렐로나 이런 특별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저희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 모델 구조 자체가 뭐 특별히 새롭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뉴럴넷 구조를 거의 그대로 차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또 잘 핸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 그 그래프로 인한 특성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으니까. 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오늘 특히나 이제 박정학 학생이 전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 줘 가지고 학생들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네. 아주 공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자료들 지금 계속 매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 같은 경우 특히나 좀 관련된 내용 공부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마침 우리가 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5 월부터 새로 시작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하고 오늘 내가 마침 미팅이 있어 가지고 가게 됐는데, 한국은행에서 특허 기술, 그러니까 공개 기술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미래 성장 기술 발굴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제안을 했고, 네, 그래프로 모델링하는, 아까 얘기했던 헤테로지니어스 그래프. 그러니까 노드가 성격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드 중에 하나 타입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고, 또 중소기업들이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는 유망 기술들을 이제 특허나 이런 정보와 중소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디스크립션 정보를 가지고 매칭시켜 가지고 어떤 특정 중소기업과 연결되는 기술 정보들을 쫙 그래프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이제 그 모델링을 통해서 나오겠죠. 릴레이션십을 기반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링크 프리딕션 앞에 소개했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아직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건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데 다른 기업에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술들을 링크 프리딕션을 통해서 추천해 주는 이제 요런 주제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오늘 쭉 담당자들하고 미팅을 하러 갔다 오게 됐는데, 그래서 원래 이제 오후에 미팅에 세미나 했다가 좀 오전으로 옮긴 게 이제 그런 이유고, 마침 이제 오늘 그래프 요 설명을 했고 그만큼 이제 또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또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참고하고, 아직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지는 정해져 있진 않은데 오늘 내가 갔다 와서 요 내용도 들어보고 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얘기를 해 줘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른 거 더 질문 있어요? 저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그래프 최근에 본 논문 중에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제 전환시킨 다음에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이상치 탐지하는 그런 논문들을 좀 봤었는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래프로 모델링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더 소모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뭐지 정보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그래프로 모델링 해가지고 하는 게 그 뭐지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게 단순히 뭐지 특징을 그래프로 변환하면 잘 추출돼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 성능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사실은 특징이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가 아닌 데이터를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노드들 간의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아닌 상태에서는 노드들로부터 피처를 인스트럭션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 노드들 간의 관계, 엣지 정보를 추가적인 피처의 형태로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네. 노드라는 거는 기존의 피처들 플러스 엣지 기반의 릴레이션십 기반한 피처들의 어떤 새로운 유형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처가 그만큼 이제 다양해지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그로부터 추출해낼 가능성이 더 생긴 거죠. 근데 뭐 모든 유형의 데이터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릴레이션십이 의미가 있어야. 왜냐면 피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도 생기니까 노드 피처만 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근데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데이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쓰는 거죠. 그러다 그럼 보니까 서로 피처가 많아지는데 대신 좀 복잡도가 높아지죠. 모델링에서.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면은 네. 그래프로 변환하는 게 성능 향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릴레이션십을 의미 있게 정의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석 학생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뭐 상관관계다. 그 상관관계 자체를 릴레이션십으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 특정 상관관계 스트레스홀드를 넘어가면 릴레이션십이 있다. 이런 식의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로 바로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그래, 그래프 데이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음. 이게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거랑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식까지 바로 뭐지 그렇죠. 해석이나 릴레이션십이 그 상관관계인 거죠. 그리고 릴레이션십에다가 그런 프로퍼티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 상관관계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보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아까 결과를 해석을 할 때 그런 그래프 구조에서 그 노드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거기서 뭐 링크를 프리딕션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릴레이션십을 예측해내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문제의 애플리케이션도 좀 더 다양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에서 아까 타임 시리즈 쪽은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어떤 노드 피처가 타임 시리즈 정보로 사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쪽은 아직 많이 얘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쪽 관련된 연구들은 많이 아직 보여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앞으로 뭐 타임 시리즈 기반으로 뭐 GNN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 반대로 GNN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확장시킨다든가 이런 쪽도 자연스럽게 중요해지는 분야가 되겠죠. 두 가지 데이터가 둘 다 중요하니까. 그 멀티베리어트 시계열 이상식 탐지 쪽 연구들이 좀 대부분 그래프 신경망을 사용해가지고 소타를 좀 달성한 것 같아서 아, 최근에 그런 연구들이 있던가요? 그 교수님께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아니, 어, 심사해보라고 하셨던 논문 읽어보면서 이제 관련 어, 논문들 좀 봤었는데 음, 이제 그 시계열 이상치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센서 이상치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좀 다양한 논문들에서 이제 소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좀 그래프 신경망들을 음.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 한번 잘 보세요. 보통은 그래프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타임 시리즈 모델 별도 두고 두 가지를 어떻게 하이브리드해서 결과를 뽑아낼 것이냐 뭐 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심사 중인 논문이니까 아마 아직 공개된 논문은 아니니까 뭐 더 최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가 아니라 타임 시리즈 정보를 그래프에 어떻게 인베딩 시키느냐
이런 모델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오늘 발표 수고 많았습니다.